안녕하세요. 자기계발TV 조영근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에 미국의 20살 된 한 청년이 주식시장에서 고위험 거래인 옵션 거래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대학생인 이 청년은 로빈후드 앱이라는 주식거래 앱을 통해서 아주 쉽게 주식을 시작을 해서 몇 번 작은 수익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욕심을 내고 위험도가 높은 옵션 거래에 뛰어들었다가 우리 돈으로 무려 9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았다고 오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MIT의 앤드루 로 교수는 지금 주식 옵션 거래 행태가 마치 비디오 게임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투자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 제한, 재택근무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유명한 미국의 렌터카 업체 2위죠. 허츠얘기입니다. 허츠는요, 올 초에 주가가 $10 정도 됐는데 5월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1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아무런 경영상의 변동 없이 주가가 다시 $6로 폭등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허츠라는 브랜드만 믿고 가격이 싸다는 것만 믿고 그리고 경영의 실체와는 아무 상관없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끝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 주식 주가 상승은 핀테크 그리고 신경제 관련 종목들이 중심이 되고 있죠. 왜 이런 주식 광풍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로빈후드 앱 같은 주식거래 앱을 통해서 수수료가 거의 없다든지 아니면 아주 싸게 거래할 수 있고 또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과잉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마치 헬기로 뿌리듯이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올 들어서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등 지포 중앙은행이 푼 돈만 무려 6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올 들어서 2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푼 돈만 우리 돈으로 무려 1,0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2년간 시중에 풀린 돈이 2배가 늘었고요. 금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량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쏟아낸 돈이 무려 1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인데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흐르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쪽으로 흐르면서 자산 거품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거품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이 된다면 아마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어쩔 수 없이 돈 풀기를 멈춘다든지 줄이고 그리고 각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가 바로 이 주식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하이먼 민스키는요. 인간의 욕망이 도를 넘어서 탐욕 수준에 이르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변해서 나도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공포 심리가 확산돼서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포와 탐욕이 줄다리기를 하고 그 사이에 어리석음이 끼어들면 우리는 치명적인 잘못된 결정을 하곤 하죠. 탐욕이 승리할 때 거품이 생기고요. 탐욕을 공포가 누르면 거품이 꺼지면서 위기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JP 모건 보고서는요. 금융위기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요.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이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거품이 꺼지기 전에 바로 그 주식 광풍 시기다, 탐욕의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를 의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은요, 1984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요, 4개 그룹을 대상으로 10년 후의 경제를 예측해봐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룹이 가장 전문적인
전직 재무장관 그룹이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CEO 그룹이고요. 세 번째가 옥스퍼드 대학생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청소부들 그룹이었습니다. 10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청소부들 그룹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문적이라는 전직 재무장관 그룹이 꼴찌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하면 거의 100% 믿죠. 전문가 중독 상태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신경제가 왔다. 그러니 이번만은 다르다. 신경제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신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식이 이렇게 폭등한다. 이게 맞다고는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지속 편향이요.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계속 오를 거다.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또 잘못된 결정을 하죠. 우리는 이런 인지적인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런 인지적인 편향에 빠질 수 있고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적인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경제학자로 유명한 데니얼 커너먼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마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상태가 탐욕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주식을 팔아서 3분의 1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사실은 평상시에도 3분의 1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해 두면은요, 위험을 대비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본인 판단에 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인의 판단이 항상 또 옳을 수는 없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주식 투자의 대가가 있죠. 워런 버핏이요. 요즘 그도 좀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워런 버핏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을 수 없다. 옳은 결정이 잘못된 결정보다 많게만 하면 된다. 이게 워런 버핏의 신조라고 합니다. 옳은 결정이 틀린 결정보다, 잘못된 결정보다 훨씬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